김건희 특검팀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중기 특검의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공무원의 강압 수사 의혹에 휩싸였던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이 김건희 특검팀이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 특검팀에 파견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하고 과거에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사진 등을 통해서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냈고요. 대검찰청도 감찰에 착수했는데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이 4명과 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 2021년 7월입니다. 한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핵심 수사 대상인 이 전 대표와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어제 파견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했고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했고요. 한 부장검사의 보직도 기존에 발령이 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에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변경했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실을 제보받고서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이 내용을 제보받은 시점이 지난 13일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의 공지는 어제야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술자리 사진을 지난 13일에 제보받았지만 2주 가까이 침묵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언론 보도가 임박한 어제 오후에야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특검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언론이 취재하자 뒷북 조치를 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문혁 부장검사도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러면서도 이 당시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 사건의 관련자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문혁 부장검사는 그제 입장문을 내고 이 논란을 일으킨 점에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이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검사의 해명대로요. 이 만남 당시 그러니까 술자리 당시에는 이 전 대표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후 관련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면서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게 됐다면 결국 그 수사에 계속 참여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5부장으로 있던 지난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할 때에도 자문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월 특검에 파견 와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왔는데요. 한 검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한 부장은 관련 수사를 회피했어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서 여야 정치권에서는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민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이유가 또 늘었다면서 즉각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할 거라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민특검은 스스로 수갑을 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장동혁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 정의의 사도인 척 법복 입은 도적이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의와 위선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이 전 대표가 한문혁 검사에게 이미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검사는 넘어가지 않았고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면서 이 김건희 특검 내에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이 박영 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한 것은 고발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부서에 올랐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팀,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그 사건의 핵심 인물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고서도 계속 그 수사를 맡아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본인은 검찰로 이제 뭐 원대복귀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서 그 보직받은 자리는 또 강등이 됐군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이제 강등이 사실상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너무 자주 이렇게 악재를 만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빨리 특검팀을 특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거나 또 핀셋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의 기본적인 임무인데, 특히 이번에 세계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16가지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수사도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워낙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파견된 검사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이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당초 예상대로 어떤 특검을 통해서 뭔가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춰내려고 했던 이런 정권의 의도가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빨리 특검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문제는 더 센 특검법 때문에 수사기간이 12월까지 연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의 지시로 띠지와 그다음에 이 쿠팡 사건, 이거 관련된 상설 특검을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3개월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사람이 검사로 있고, 또 뭐 검진법사, 명태균 사건들도 사실상 과거에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검사들이 다시 민중기 특검 안에 들어와서 이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성과가 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중기 특검이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